스루프 타임즈 2023년 6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부제를 현재 달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폴란드 바퀴 달린 장갑차 공동개발 공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 코리아 헤럴드 6월 10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방위산업청 관계자들은 지난달 폴란드 국영 폴스카 그룹파 주브로 제니오와를 방문해 백호라고 불리는 한국 육군의 K808 바퀴형 장갑차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K808 차량은 지난해 7월 폴란드와 K2 탱크 1000대를 수출하기로 한 초기 계약에 포함된 수출 품목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가 그 무기를 구매하면서 자기네들 무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동 개발 논의를 요구를 했던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단지 물건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또 현지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 제휴 및 이런 식으로 계속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향후 폴란드도 자체 내에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고요. 새로운 대함 순항 미사일 프로젝트를 시작한 일본. 워존이라는 매체에서 한 건데 새로운 SSM 대지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 방위섬이 섬 방어를 위해 최근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많은 새로운 미사일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센카쿠스라는데 센카쿠라겠죠. 센카쿠스 제도 주변을 포함한 일부 남부 섬들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6일자 오늘따라 그렇게 국방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순항 미사일의 계약은 6월 2일 가와사키 중공업에 주어졌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도 소개를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국형 항공모함 구축함 모형 공개 6월 7일 날 한번 소개를 한 건데 요거를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에서는 6월 7일 날 6월 9일 날 우리나라 6월 7일 날 했는 걸 6월 9일 날 또 소개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형 항공모함이 이제 주로 관심사인데 이 캐터펄트 사출이라고 해서 강제 이착륙할 수 있는 장치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을 하긴 하더라고요. 요거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일리에서 좀 늦게나마 끝나지 않는 한국형 항모의 꿈 해상 초기까지 국산화 도전 김관영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가 군 전문 기자 모양인데 조금 더 면밀히 이 조사를 해서 조금 보도가 늦더라도 자세하게 보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오늘 또 한번 편집을 해 봤습니다. 어떤 시뮬레이션 장면을 소개하는 HD 현대 중공업에서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상륙형 공격 헬기, 소해 헬기, 수송기 등도 선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장비가 들어가는 여러 개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해, 그 해상 군수, 군비 이런 거에 대한 그 보도가 메덱스라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트리도 캐나다 총리 대반격 와중 우크라 깜짝 방문. 이것을 캐나다 현재 산불하고 비교를 해 본 건데요. 전에도 갔는데 이번에 이 캐나다가 산불로 이거 미국 동부 지역까지 이 중국의 그 황사나 그 매연 뭐 이런 것 등으로 아주 그 공기가 탁한 그런 상황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날아가서 우크라이나를 왜 방문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또 어떤 쪽에서는 이 캐나다 산불이 만들어진 재앙 아니냐라는 의문수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자국 내 대형 산불이 난 상황에서 트리도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그것도 처음이 되면 모르겠는데 계획된 게 아니고 깜짝 방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마 그 탄핵감으로 또 그 야당이 몰아갈 것 가는 그런 정서, 한국 정서라면은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캐나다 산불이 좀 진화도 제대로 안 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여러 나라에서 소방대원들을 또 파견까지 한다 하는 뉴스까지 있는데 이게 그 기후 재앙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인지 엘니뇨하고 연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윤 두 번 만난 스가 전 총리 이 사람이면 얘기되겠다고 느꼈다. 중앙일보 6월 10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자신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며 국민이 마지막에는 알아준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스가 전 총리는 한일 관계에 그 보조 역할로서 지원하는 역할로서 어떤 자신의 어떤 역할론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양국이 이익이 되는 협력 안건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공개 언론지라기보다도 그 네이버 포스트에 있는 것가 나온 건데 왜 일본인은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할까라고 사이다 경제라는 이름으로 7만 팔로워가 있는 사람의 글인데 이 글은 김태형 작가의 저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따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발췌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로 그런다. 간단히 말해 일본인이 집단이나 타인들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집단을 우선시한다면 이게 이제 가정이죠. 집단 우선시의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집단이나 타인들을 무서워해서 그렇다. 무서워해서. 근데 한국인은 자발적으로 집단을 우선시해요. 동일한 집단주의라 하더라도 틀리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일본 쪽에 예를 들어 대학에 취직을 졸업하고도 취직 못하는 것도 민폐라고 생각한다라는 같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인은 가짜 모범생이다라고 이제 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범생은 양심의 기초에서 자발적으로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면은 가짜 모범생은 처벌 혹은 사랑, 상실이 두려워서 억지로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폄하하는 내용같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어디 출처는 제가 이거는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이코패스한테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상처받는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볼 필요도 있을 때가 있다. 쓸데없는 희망 고문보다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좀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제 느낌은 한일 정상화 분위기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반일 감정에 일조하는 의도된 것 같은 글이다. 한일 간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사이코패스 같이 보인다라고 저는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과 야당의 단조로운 정권 비판이 일본 사회가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호리 유신이라고 정신과 의사가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앞에 우리가 아까 뭐 사이다 경제에서 그 얘기한 집단주의가 뭐 하나의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주의 공기가 강한 장에서는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집단주의 공기가 강한 장소에서는 집단주의적으로 행동, 거기에 일관된 명석한 규칙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일본인의 최대 약점이다. 스스로도 어떤 경우에 개인주의, 어떤 주의에는 집단주의,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규칙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자아 비판도 있다 이거지. 자기네들이 그거 약한 것 같다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일본 사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일본인의 정신적 특징은 자기 비판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뭐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런 쪽으로 또 풀어나갔는데,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참 난해하게 좀 풀이를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일본 자신들이 자아 비판을 하고 있죠. 어, 그 오늘 민각부라는 데서 후쿠다 하지메라는 사람이 아직 마스크 그만두지 않는 일본의 말, 프랑스 철학자가 걱정하는 일본인의 약한 멘탈리티, 국민의 뿌리를 슬픈 헤아릴 문화라고 번역이 된 제목을 했는데, 주제 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이 절대의 일본인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프랑스 철학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후쿠다 하지메 씨는 일본에는 공공성이 없고 공공성 비슷한 것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갈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테 마스크라는 게 어떤 멋으로 쓰는 것을 다테 마스크도 유행 일본의 불가사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일본에는 마스크들을 많이 썼던 거로 저도 인식을 하고, 이것은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었을 것이고, 또 이 꽃가루 이런 거하고도 무관하게 멋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 표정 근육을 사용하느냐, 과잉한 근대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메이지 유신 시대로 이래서 서양의 것은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군위에서는 그 무방비인 것이 공공예절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야말로 매너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은 그 사람의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눈으로 보니까 눈치만 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는데 알뜰살뜰함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정의에서 공공성 비슷한 것 수밖에는 없다. 공공성이 아니고 그거 비스무리하는 정도 수준뿐이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서양에서는 그 이 무방비 상태가 예절이라는 것은 손에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나 편안해라 하는 얘기인데, 이 마스크를 뭐 쓴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다 방어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그 뉴스 그 언론 이 포털 사이트에 그 일면에들 뜨게끔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그 포털이 틀린 것 같습니다. 주의는 정만, 자신을 우선시하는 중국 사회와 중국인의 삶. 요거는 이제 그 일본인 입장에서 중국인들을 보는데 자신을 우선시하는 중국 사회라고 했는데, 자, 그 공자가 나오셨다는 그 중국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이런 얘기죠.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 지국장 야마자키 후미히로의 글인데 채증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교통체증 이런 거 보면은 먼저 가려고 자신 우선주의.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비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있으면 일본은 사람에게 편한 사회라고 절실히 생각하게 된다. 중국 사람들이 사는 모양새를 보면은. 그리고 중국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는데 이렇게 그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확보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족과 그 친한 친구 외에는 모두가 적이다라는 사고방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제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가 테마가 생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생존 우선순위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된 것이라면은 옳은 것이지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체면 중시의 중국과의 만남 이런 중간 제목으로 해서 여기 표현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양보하는 건 패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겉과 속이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속으로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먼저 그러면은 좀 체면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체면을 세워주면은 얘네들이 미중 대화에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현재 다 넙치 같은 상태다라고 아주 폄하를 하고 있어요. 이 넙치라는 게 양쪽에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위로 쏠려 있죠. 이 밑바닥에서 이 강 밑바닥에서 살면서, 바다 밑바닥에 살면서 이거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관 놓치만 보는 애들, 그런 것도 뭐 우리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베이징 지국장 입장에서 중국인들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략 외교로 대표되는 위협적인 이 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인 자신도 부끄러움을 말하는 중국인도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5년차 월급 받았다. 급여 명세서 보니 너무하네. 그리고 물음표는 이제 제가 붙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달에 24일 근무하고 기본 시간이 200시간인데 연장 근로 시간이 61.5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딱 공제해가지고 받는 돈이 330만 원인데 이게 너무한 건가요? 330만 원 받는 게? 12달 곱하면 연봉 한 5천, 글쎄, 어쨌든 이 정도면 소기업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선업도 빅3 외에 중소업체도 있습니다.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연봉으로 따져봐야지 한 달치 6월 달 거, 그러니까 6월 며칠에 줬냐? 그럼 벌써 6월 11일인데 6월 2023년 6월이면은 이게 5월 달 걸 다음 달 주는 건가? 그럴 리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이상하네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해요. 이런 것을 뻗어지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편적인 이런 뉴스만 보도해가지고 수준이 되겠냐? 음,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입수를 해서 조선 빅3 것도 한번 하고 이게 어디 건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디 구체적으로는 못해도 중견 조선업이다. 라든지 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뭐 커뮤니티 어팸 코리아 뭐 이런 데 거를 인용을 하는데 이런 데 거를 그 어떤 그 언론 매체에서 인용을 역으로 한다는 게 그게 수준이 맞는가요? 저는 그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네들이 고생해서 취재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어펜코리아라는 데가 그 뭐 요즘에 네티즌 뭐 SNS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것도 유행을 해서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역전된 것 같은 그 보도 취재원이 저는 그 언론 매체는 취재원을 가능하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취재하고 외신은 뭐 인용을 한다고 좀 인용을 하더라도 국내 문제는 직접 취재하는 그런 정신적인 취재할 돈이 없어요라고 하는 수준이 파이낸셜 뉴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자라는 사람들이 월급도 뭐 개차반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월급이 작으니까 삥 뜯어 먹어 살라고 이런 근거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 들어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는 인간의 뇌에 칩을 넣는 것을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US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것 사실 이 인간 뇌에 칩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나중에 이런 것이 잘못 이용이 될까? 이런 것들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의 뇌에 칩을 넣는다는 공상과학에 나왔던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실행이 실질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어떤 이 장애인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세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이즈는 뭐 요만한 사이즈인데 작지 않은 사이즈 같습니다. 이걸 뇌에 어디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 수술 로봇까지 개발이 돼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달이 와서 벌써 중국 남서부 쪽에 폭우가 쏟아져서 용선물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드래곤 보트 물로 알려진 혹독한 여름 첫비가 목요일 광시 장족 자치구의 베이하이시에서 453mm의 기록을 세웠다. 해가지고 침수가 된 데에서 고립된 사람들을 말하자면 구조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런 뉴스를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여기도 그렇지만은 중부의 허난성도 최근 폭우로
피해를 받는데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자료는 제가 이 고대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 네이버 TV에 그 목루 메이슨이라는 데서 어저께 방송한 것을 제가 좀 역사적인 자료로 그 고대에 대한 자료로 좀 모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할 건 없지만 그림으로나마 자료로나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쭉 그 끝에까지도 아마 그냥 이게 저장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냥 그 넘어가면은 이런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